전체 그동안의 100일을 좀 리뷰하고 중요한 내용들을 좀 제가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터치하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00일 오늘 마지막 100일입니다.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는 측정할 수 없다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다면 개선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메모하고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행동이, 즉, 시간과 행동은 일상이죠.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전보다 나은 삶을 살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피드백이라는 과정, 즉, 비교하고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과정을 가지지 않는다면 삶은 답보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제 전진해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성장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제자리에 멈춰만 있다면 변화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장의 어, 동력값은 변화입니다. 변화는 작은 활동 그리고 생각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시간과 행동을 사용했는지를 메모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결코 개선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고 측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하루 일상을 기록을 한다. 이게 대전제 조건이라면 그 일상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라는 것을 정할 때는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내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일들은 반드시 타협 없이 실행하고 완수하겠다라고 하는 내 목표, 그리고 나의 가장 중요한 생각과 집중의 대상,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 기준, 그리고 원칙,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관리 매트릭스를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X축은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로 구분할 수 있을 거고, Y축은 급한 일과 급하지 않은 일로 구분을 할 겁니다. 이 4분면에 우리가 각각 어떤 일들이 기록되어져야 되는지, 즉 목록화되어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목록을 적어보고 거기에 순위를 매기는 거죠. 아, 오늘 나는 한정된 내가 이동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속에서 이 일을 먼저 하겠다. 그리고 이 일을 두 번째로 하겠다. 이 일을 세 번째로 하고 이 일을 마지막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은 우선한 기준, 우선순위에 따라서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분배를 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점검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했었던 일들은 그냥 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부분 시간을 쏟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인컴, 수입이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그 다음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우리는 대부분 생략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일들을 생략하게 되면 내가 변화와 성장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혁신행동에서는 책을 읽는 거, 그리고 운동을 하고 산책을 하는 거, 그리고 명단을 개발하는 거, 또 회사의 기사라든지 영상을 시청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당장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급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일들을 해야만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분 아십니까? 스티븐 에드원 킹이라는 분입니다. 미국의 이제 초자연 그리고
공상과학소설의 작가이고 또 극작가이기도 하며 칼럼니스트이자 배우고 또 영화 제작자이며 감독으로서 호러 소설계의 정말 대부로 알려져 있는 3억 5천만 부가 넘는 판매 부수를 기록한 이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 스티븐 킹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스티븐 킹은 시간을 굉장하게 여유 있게 쓴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건 지금 스티븐 킹의 굉장히 전성기 때의 본인의 집무실입니다. 좀 다소 어수선하기도 하고 뭐그 시대가 반영하는 여러 가지 뭐 인테리어라든지 IT 기기들이 사무실 배치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스티븐 킹이 어떻게 시간을 여유 있게 쓰는지를 한번 보자면요. 이게 스티븐 킹의 스케줄입니다. 그는 월간 핵심 업무 시간표를 정리했습니다. 우리처럼 월간 계획표를 작성을 했어요. 보시게 되면 월요일에는요,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단 하나의 일만 했습니다. 그가 했었던 단 하나의 일은 글을 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방금 스티븐 킹이 몇 부의 책을 판매를 했다고요? 3억 5천만 부가 넘는 책을 판매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책 판매량이죠. 그런 베스트셀러 작가가 그의 하루 시간에 뭘 했습니까? 일을 딱 4시간만 했어요. 근데 딱 하나의 일, 그걸 정해서 책을 읽는 거, 책을 쓰는 거,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는 거, 뭐 등등으로 해서 딱 4시간만 오롯이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은 휴식과 재충전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주 5일째 근무를 한 거죠. 그것도 딱 4시간만. 우리가 시간 쓰는 것을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일요일에는 뭐 역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지만 딱 1시간을 중요한 시간으로 체크를 했는데 그건 그 다음 주에 할 계획이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근데 이걸 또 한 달 단위로 보시게 되면요. 매주 일요일마다 1시간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휴식과 재충전을 또 휴가와 연동해서 그냥 안 하기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루즈한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3억 5천만 부가 넘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영화 감독이 됐고 본인이 출연한 영화의 배우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와는 꽤 많이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핵심은요. 그가 단 한 가지 일에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지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제가 기록하지 않은 나머지 시간은요. 잠을 자거나 다른 자료를 책을 읽거나 뭐 이런 활동들 일상 속에 뭔가 녹아있는 활동들이었지 진짜 돈을 벌기 위해 집중했던 일은 딱 4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과 저희가 우리는 진짜 일을 몇 시간 동안 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일하는 시간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겁니다. 저도 4시간에서 5시간, 조금 루즈하다는 3시간 정도 정말 집중해서 일하지. 그 나머지 시간은 사람과 만나고 미팅하는 뭐 이런 시간까지 다 일로 뭐 넣는다면 또 끝이 없겠지만 진짜 일에 집중하는 시간. 우리가 정말 바른 자세 시연을 한다든지 창업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시간들은 딱 4시간이 집중하게 되면 엑기스로 몰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 시간은 뭘 해야 될까요?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링컨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에게 나무를 벨 수 있는 시간이 4시간이 주어지면 3시간은 도끼를 갈고 1시간에 나무를 쓰러뜨리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4시간밖에 안 되는데 남은 20시간은 잠자는 것과 나머지는 뭐예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들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4시간이 풍성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주에 휴식과 재충전이 풍성해져서 본인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월, 화, 수, 목, 일요일까지 내가 계속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데
하긴 하는데 여기서 일만 하다 보면요. 뭐가 부족해질까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들이 시간에 있지 않고 그것을 하지 않다 보니까 맨날 일은 하는데 일의 퀄리티가 일의 정성적인 횟수가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풍성해지지 않는 겁니다. 하루 종일 어떤 무명의 작가는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밤에 자정까지 글을 쓰려고 끄정이는데 그가 정말 열심히 남들이 보기에는 야, 하루 종일 그렇게 정말 열 14시간, 15시간을 너는 글을 쓰는데 왜 그렇게 책 한 권 못 내니? 왜 너는 그렇게 능률이 안 오르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결코 정말 열심히 한다. 너 언젠가는 잘 될 거야. 위로는 해주겠죠. 하지만 우리는 알죠. 그리고 그는 알죠. 그는 진짜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는 있었는데 골몰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잡생각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오늘 하루는 갑니다. 근데 그가 뭘 안 했죠? 중요하지만 급한 일, 진짜 베스트셀러 작가들은 어떻게 책을 썼는지, 왜 그들은 얘기가 먹히는지, 뭐 그런 것들 연구하고 나머지 4시간 정도를 이 킹처럼 집중했다면 킹 정도의 성과까지는 아니더라도 킹의 반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100만 부만 팔려도 뭐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하는데 그 정도는 하지 않을까요? 뭐 책이라는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얘기한 거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킹의 루즈한 스케줄이 정말 몰입과 한 가지의 원띵, 한 가지 일에 집중했느냐, 거기에 정말 에너지와 역량을 하루 종일 뭐 애써서 수고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거기 집중했는가? 우리는 이 시간표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우선순위. 뭐에 의해서?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같은 시간, 오래 앉아 있는다고 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집중할 시간에 성과를 내는 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시간을 점검해보고 진짜 과정도 중요하지만 과정은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을 꾸준히 훈련해 나가는 걸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도끼를 가는 과정, 링컨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고 1시간 집중하듯이 우리는 정말 오늘 하루 일을 집중해서 몇 시간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한 시간을 안배하는지를 봐야 된다.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시간 관리가 끝나고 돈 얘기였죠. 그래서 돈 관리는 뭐다? 훈련이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재정 전문가가 존재하겠습니다. 그만큼 재정, 돈이라는 건 전문성이 필요하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려고 하면 훈련해야 된다. 훈련의 기본은 메타인지입니다. 내 체력 수준과 지식 수준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나에게 맞는 훈련 과정을 설계할 수가 있죠. 나는 소비가 너무 심합니다. 소비벽이 너무 심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소비를 줄이는 훈련, 소비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 즉, 이것을 돈을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먼저 확립해야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이제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최상위 개념이 순자산입니다. 결국 난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데 내 지금 순자산의 현황은 어떤데 순자산은 자산의 총합에서 부채의 총합을 뺀 잔액. 이게 지금 내 현재 실제 내가 갖고 있는 내 돈입니다. 그러면 내 돈을 정확히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계획을 세울 거고 그 계획을 통해서 내 한 달을 설계를 할 거고 그 한 달을 가지고 내 기준과
원칙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행을 해야, 그리고 그 달을 피드백해야 그 다음 달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의 부자로 만드는 사고방식, 빠르게 진행합니다. 지출이 수입을 넘지 않는다. 계획된 예산만이 낭비벽을 막을 수 있다. 부자가 되기 전까지 내 돈은 내 돈이 아니다. 매월 정해져 있는 지출을 처음부터 수입에서 제외시킨다. 물건은 가치가 분명할 때만 산다. 빚은 미래를 망친다. 돈은 반드시 가치 있는 것과 교환해라. 현재 나의 경제 여건은 전적으로 내 탓이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준하면 일단 더 가난해지진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생활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오늘 좌우명이 돼야 돼요. 아, 오늘 지출이 수입을 넘으면 안 되지. 내 오늘 예산으로, 오늘 예산 내에서 생활을 해야 되겠다. 지금 내 통장에 있는 게 뭐 10억이든 100억이든 이거 지금 내 돈 아니야. 난 부자가 되기 전까지 내 돈이 아니다. 정해져 있는 지출 수입에서 제외시키는 거 항상 얘기를 드렸죠. 그 다음, 늦어도 40 초반에 돈 버는 일부터 은퇴하라. 네. 저는 이 말 실천해서 정말 저는 이 말대로 이게 제 우선순위가 돼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지금도 자유롭게, 오늘은 지금 홍콩에서 지금 이제 법인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재반 준비를, 오픈 준비를 또 오늘 하기 위해서 지금 홍콩에 와 있는데요. 이렇게 저도 자유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것이 제 삶에서 우선순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시면 여러분들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우선순위에 참 꼭 필요한 거, 있으면 좋을 거, 없어도 되는 걸로 내가 지출하는 기준을 세워두면 여러분들의 돈은 낭비되지 않을 겁니다. 2단계는 돈을 관리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이 시스템 구축은 통장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스터 계좌, 월간 지출 계좌, 정기 지출 계좌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계획된 돈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스터 계좌는 저축 통장이라고 부르고, 월간 지출 계좌는 생활 통장이라고 부르고, 정기 지출 계좌는 의무 통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각각 통장의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통장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그 통장을 용도대로 사용하는 실행만 하게 되면 돈이 마스터 계좌 댐에 쌓이고, 댐에는 물이 쌓이죠. 그 물에서는 여기에서 사용할 만큼만 옮겨 보냅니다. 그걸 월간 지출 계좌라고 얘기하고, 1년 동안, 그리고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1년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그게 분기든 반기든, 작년 거 기준으로 이 정도가 필요합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그걸 옮겨 넣는 거예요. 어제 제가 총판사 창업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총판사 창업 설명회에는 11만 원이라는 이 참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제대로 총판 창업을 성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1만 원을 12개월로 곱하면 132만 원입니다. 132만 원은 내가 가진 돈을 그냥 정기기출 계좌에 옮겨 놓는 거예요. 이건 의무예요. 그래서 11만 원이 달달이 나가면 나는 11만 원 걱정을 안 해도 되거든. 그런 식으로 교육 세미나비도 여기로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굳이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또 수고롭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게 시스템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목적에 맞게 다루면 된다. 이게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시 앞 시간을 재방송 청취를 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장에 각각의 목적을 부여하고 그대로 운용하는 게 시스템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카메라 켜신 분들. 난 3개의 통장대로 하고 있다. 이분들은 돈 버는 겁니다. 돈이 이제 사업소득만 마련하면 사업소득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옮겨놓고 그 다음에 운용에 대해서는 좀 기술적인 측면이 필요하죠. 원칙과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게 구분하고 역할을 각각 부여하면 이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겁니다. 시스템 구축의 3단계예요. 목적에 맞게 구분, 역할을 부여, 그러면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이것만 실천하면요,
통장 관리, 즉 돈 관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는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아니라 잘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이제 조금씩 지식을 알고 배워나가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여주고 배운 걸 가르치고 내가 배운 걸 이제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 여러분들의 팀원들, 여러분들의 지사원들, 여러분들의 대리점 이런 분들과 함께 어떻게 해야 되죠? 배우도록 환경을 마련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줘요. 어떤 분들은 밴드를 운영하고 어떤 분들은 유튜브를 운영하고 어떤 분들은 블로그를 운영하고 어떤 분들은 단톡방을 운영하고 어떤 것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고 같이 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여러분들의 변화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게 최고의 티칭입니다. Changing is teaching이라는 말이 있죠. 변화하는 것이 최고로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100일 동안 어떤 게 변했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의 목록화해서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패턴을 계속 유지해 나가십시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을 나누고 가르치고 돕는 것. 이 기본이 뭐죠? 우리는 기본이 혁신행동. 그 혁신행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100일만 미쳐라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시간, 인간관계, 환경과 공간을 바꿔야 됩니다. 마치 스티븐 킹이 집무실에서 아무도 터치하지 않도록 4시간 동안 그 집무실에 들여박혀서 무엇을 한 겁니까? 우선순위를 재정립한 거예요.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나서 일에 몰입한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100일만 미쳐라 최초에 방부터 치워라. 방 청소부터 해라. 이부자리 정리부터 좀 하세요. 주변 책상, 차, 내가 활동하는 사무 공간, 내가 가는 주변 어디든 거기가 지저분하지 않도록 만드십시오. 그게 내 뇌 속이고, 내 생각 구조고, 그게 내 사고방식이고, 그게 내 행동이 되고, 그게 내 습관이 되고, 그게 내 삶이 되고, 결국 그게 내 운명이 된 거야. 내가 지금 빚이 많고, 내가 지금 가난하고, 내가 지금 힘든 것은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의 총집합이에요. 안타깝지만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것은 같은 과정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같은 행동과 같은 결과를 반복해 한다면, 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한다면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건 정신병 초기다. 그래서 바꿔야 돼요. 뭐를요? 시간, 인간관계, 환경과 공간. 그래서 먼저 나를 바꿔야 되는데 내 내면과 외면을 바꿔야 돼. 그리고 내가 활동하고 주로 사는 환경을 바꿔야 돼. 왜 동일하게 행동을 하고 동일한 곳에 있으면 동일한 사람만 만나게 돼. 동일한 사람과 어울리게 돼. 거기서 내 편안함과 익숙함과 위로를 찾게 돼. 즉 성장하려고 하는 사고방식이 주저앉게 됩니다. 고정형 사고방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꾸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바꿔야만 결과가 바뀐다.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스펙팅을 해야 됩니다. 프로스펙팅은 내 명단을 발굴, 개발,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들을 훈련하셔야 돼요. 시간 관리,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과 원칙, 그리고 돈 관리, 또 내가 지금 중요한 것들을 변화하기 위해서 내가 점점 자꾸 다른 것들을 시도하고 실행해 보는 거,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시간에 집중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훈련이 돼야 되고 계획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뭐가 돼야 돼요? 돈이 아니라 성장이 목표가 돼야 돼요.
성장이 되고 나면요. 돈이라는 것은 부산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성장하고 나면요. 깊어져요. 어렸을 때 우리가 그런 이제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철없고 사춘기 이전인 때는 부모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해요. 근데 내가 점점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자녀를 갖게 되고 또 내가 부모 역할을 하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아, 우리 부모님이 저 형편에 나를 저렇게 애쓰셨구나, 사랑하셨구나, 이런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깊어지잖아요, 그 마음. 성장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때는 안 보입니다. 왜? 현실에 쫓기기 때문이죠. 현실에 쫓기지 않으려고 하면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을 컨트롤하는 자가 진정한 자유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 자유를 컨트롤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비바람과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원칙과 기준을 오늘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시간의 자유를 얻습니다. 그 사람이 시간의 자유를 얻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 삶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하나의 학습 대상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자유롭게 살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경제적인 자유를 빨리 이뤘지? 어떻게 저렇게 지하 30층 아래까지 떨어져서 남들은 다 희생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지?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집에 한분 작은 거 하나를 키웠는데 한 3년 키우다가 얘가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전 꾸준히 물을 줬어요. 싹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분갈이를 해야 되나 생각했는데 저는 그냥 물 주면 될 거라는 아주 무식한 믿음이 있었어요. 물을 계속 줬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아침에 제가 보니까 싹이 올라왔다. 제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어요. 싹이 올라왔다. 성장했더란 말이에요. 걔는 밑에 있었어요. 물 줄 때까지는 안 보였어요. 결과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물을 줬습니다. 왜?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걔가 올라왔습니다. 우리 대나무도 마찬가지. 5년 전까지는 30cm밖에 안 자라요. 싹이 30cm밖에 안 자라니까 얘가 5년 동안 안 자라니까 이게 지금 성장하는 거야 마는 거야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얘가 5년 지나고 나서는요. 하루에 몇 미터씩 자랍니다. 그래서 8m, 10m, 15m 뭐 이렇게 자라요. 대나무가. 이게 대나무의 성장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는 훈련을 하게 되면요. 성장은 37배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1% 내가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훈련이 뭐가 돼야 돼요? 명령이 되고 습관이 돼야 돼요. 명령은 내가 오늘 할 계획과 목표입니다. 그건 반드시 해야 돼요. 내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 달성하는 거, 이걸 하기로 한 걸 하는 거, 하기로 한 걸 하는 거, 오늘 할 거를 하는 거, 하기로 한 걸 하는 거. 내가 오늘 하기로 한 걸 하는 거. 이게 습관이 돼요. 우리가 할 4시간의 집중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싶은 비전을 세워야 돼요. 오늘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100일이 지났는데도 나 어떻게 살지? 나 이런 삶을 살고 싶어. 이런 모습이 없다면 다시 이런 모습을 세워야만. 우린 그 모습을 닮아갑니다. 우린 그 모습을 계획해야 해요. 그 모습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우리를 숨가쁘게 만들기도 하지만 가슴 뛰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한 행동 계획 리스트를 작성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하고 왜 안 했는지를 분석하고 내가 그걸 안 했다면 며칠 동안 안 한다면 이건 진짜 내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과감하게 비전해서 제거를 해야 돼. 그리고 해야 될 건 반드시 완수하는 것. 그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패턴이 돼야 되고요. 패턴인 불규칙성이에요. 패턴을 반복하게 규칙적으로 하는 규칙성을 부여하면
루틴과 습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혁신행동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다? 혁신행동입니다. 혁신행동을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와 정성적 목표와 정량적 목표를 두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실행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성장 속도와 결과값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너무 많이 보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 오늘의 계획에 다 정리되어 있으시죠? 오늘 내 계획은 혁신행동의 설계와 계획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체크리스트화돼서 순서대로 혹은 순서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재배치하셔야 돼요. 그러나 오늘 내가 이 10가지는 최소한 하지 않으면 나는 뭐 했다? 사업한 거 아니다. 훈련한 거 아니다. 나는 그냥 시간을 흘려보냈다. 그냥 열심히 살아는 냈는데 내 성장은 답보 상태다. 변화는 내일 오지 않는다. 오늘 이걸 해야 내일 변한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월요일과 금요일 2회 했습니다. 하루 20분. 오늘 뭐 요즘에 최근 들어서 뭐 한 25분, 28분 뭐 이렇게 해서 좀 더 많이는 했습니다. 그래서 100일을 하게 되면 33.33시간을 우리는 지금 대장정을 한 거예요.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하고 12일 정도밖에 또 안 됩니다.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 했지만 우리가 했던 이 몰입의 시간들은 드디어 오늘 첫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동안 월요일과 금요일 7시에 좋지도 않은 목소리 그리고 잘 하지도 않는 지식 전달력 그리고 뭐 저도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전한다는 것이 굉장히 불완전하고 모순적이지만 저도 그렇게 성장을 했고 딱 1년 됐더라고요. 작년 이제 유럽 갔다 와서 7월 중순부터 아마 시작을 했었던 것 같은데 어느덧 지금 1년이 됐습니다. 저는 그 1년 전과 지금 현재 저를 다시금 되돌아보면 모든 면에서 저는 성장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자신이 있습니다. 오늘 또 저는 혁신행동을 나름의 혁신행동을 할 것이고 내일 저는 또 성장을 하겠죠. 내일 다시 저는 그 목표를 도전할 것이고 그 다음 올해는 더 성장을 하겠죠. 저는 이것이 하나의 루틴이 되었고 그 루틴을 제 우선순위로 두고 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의 100일 동안이라고 하는 1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습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늦게 합류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이게 매일매일의 일상이 되고 혁신 행동을 통해서 1%의 성장, 37배의 놀라운 복리 효과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백미가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쌓여있던 이 오리엔테이션부터 100일차까지 기록된 녹화된 줌 미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팀원들이 계시다면 어떤 시간을 정해서 나누시던지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00일의 그 단톡방은요. 유지를 할 생각인데 뭐 나는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나가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매일매일 이 캘린더 메시지 전달하는 것과 좋은 동기부여 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전달을 하고요. 내일부터는 다 백미방에 오리엔테이션부터 한 강씩 다시 올릴 겁니다. 저부터 한 강을 올리고 거기 들었던 걸 묵상해서 하루하루를 다시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래서 100일 동안 다시 한번 어게인 100일만 미쳐라 영상을 좀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꽤 긴 시간 동안 리뷰를 한다고 여러분들께서 좀 긴 시간 앉아 계셨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정리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100일만 미쳐라 그동안 경제적 자유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달성해 나가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채팅으로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개인적으로 뭐 필요하신 분들 남겨주시고 90일 이상 하신 분과 50회차 이상부터 참석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거의 빠지지 않고 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또 개별적으로 제가 명단 리스트화해서 그분들은 컨택을 해서 또 한번 별도의 또 시간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이제 채팅방은 종료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